맨 먼저 잉글래시나 앱티카라는 브랜드, 앱티카라는 상품 이름이죠. 잉글래시나라는 브랜드고, 이거는 부가부의 폭스5고요. 이거는 스토케 익스플로러 X, 이거는 실버크로스의 리프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오이스터의 오이스터3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디럭스형 유모차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울 수 있는 신생아 유모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 유모차는 아이가 목을 가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척추도 힘을 못 받고, 그래서 앉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누워 있겠죠. 신생아 때는 누워 있는 아이들한테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고, 또 디럭스형 유모차 중에는 배시넷형이라고 침대처럼 일자형으로 누워 있는 형이 있어요. 그런 배시넷형을 제공하는 유모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는 보통 한 6개월까지 배시넷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시넷을 한번 갖다 주세요. 뒤에 있는 배시넷을 신생아한테 태우면 집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배시넷을 왜 6개월까지밖에 못 쓰냐면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뒤집고 앉기 시작해요. 잡고 일어나고. 그러면 낮은 침대 높이에 유모차를 끌고 가다 보면 아이가 낙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시트형은 안전벨트가 있거든요. 앞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배시넷형이에요. 다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게 배시넷형 유모차인데, 보시면 이렇게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침대예요. 그냥 침대 같은 쿠션이에요. 벨트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신생아한테 적합한, 아이가 누워서 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그래서 배시넷형을 하면 보통 집에서, 거실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30일도 안 됐어요. 완전 신생아예요. 그럼 웬만하면 좀 겁나잖아요. 데리고 나가기가. 집에서 편안하게 유모차를 길들이는 거죠. 거실에서 처음에. 사자마자는 다 새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크면 밀고 나가서 날씨 좋은 날에 외출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시넷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잡고 일어나고 막 앉으려고 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쓴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시트형 유모차들로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사용하시는 거고, 시트형 유모차를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언제까지? 22km까지 보통 써요. 22km까지. 그러니까 22km면 아이들이 유모차 이제 그만 탈래요 할 때까지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디럭스형 유모차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라면 어린이가 돼서 6살, 7살에 가기 전에 한 3살, 4살 되면 높아요. 포지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되는 거고,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유모차를 엄마들이 계속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절충형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휴대용으로 갈아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디럭스형의 장점은 신생아한테 유리하도록 쿠션이 잘 되어 있고,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커요. 그래서 안정성이 매우 높아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굴곡이 있고 노면이 고르지 않는 곳에서 아이의 뇌와 척추가 다 형성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상태인데, 아주 작은 휴대용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아이가 모든 지면에 요철 같은 거를 다 몸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다. 신생아한테는 이렇게 크고 디럭스형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디럭스형은 그럼 단점은 없느냐? 디럭스형은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크다는 거. 엄마들이 이동하기, 엄마 혼자 하기에는 좀 많이 큰 편이다. 크고 약간 무겁다. 그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에 넣는데 부피가 좀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차에 보면 유모차 한 대만 넣으려고 하면 작은 소형차 다 들어가요. 제가 다 넣어봤어요. 다 들어가는데 아이들 기저귀 가방에다가
또 뭐 배낭에다 백팩에다가 많잖아요. 어디 이동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좀 지나면은 돌 정도 되고 지나면 빨리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디럭스형은 집에서 엄마가 근처에서 나들이 할 때 많이 쓰고, 또 아빠 뭐 이동할 때, 뭐 옮길 때 많이 쓰고요. 정말 엄마가 들고 내렸다 들고 타고 할 때는 휴대용이 나중에는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은 12개월 전에는 디럭스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보고요. 한번 그러면 이쪽부터 쭉 제가 폴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폴딩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폴딩하는 그 방법이 쉬운지 어려운지. 자, 이 제품은 잉글리시나 앱티카라는 제품이고요. 좌우에 손잡이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키 높이에 따라서 내릴 수 있고요. 폴딩을 할 때 뒷바퀴를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밀러가거나 굴러가거나 하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등받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등받이를 최대한 펴서 폴딩을 해야 돼요. 이 제품은. 그래서 밑에 보면 발받침 밑에 보면 1, 2라고 써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1번을 누르고 2번을 당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번을 누르고 2번을 당겼을 때 이렇게 디럭스형 치고는 되게 간편하고 빠르게 폴딩이 돼요. 그렇지만 부피는 좀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부가부 폭스5인데요. 이렇게 캐노피를 접었다 폈다 하시고요. 발받침도 늘렸다가 가능하시고요. 프레임도 두껍고 바퀴도 두껍고 이런 제품들 대부분 다 서스펜션이 잘 돼 있어요. 좋죠? 네, 아이가 쿠션을 잘 받아줄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제품은 마주보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디럭스형은 필수예요. 마주보기, 앞보기가 다 되는 거. 이유는 신생아가 엄마를 계속 봐야지, 또 신생아가 아이가 엄마를 안 보더라도 엄마는 아이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주보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이를 신생아 때는 자주 케어를 해줘야 돼요. 뭐 방금 분유를 먹은 걸 토했는지, 땀이 많이 나는지, 뭐 불편한지 자주 만져야 되는데, 자주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곳에 아이가 있으면은 엄마가 허리가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럭스형 좀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 제품도 역시 폴딩을 할 때 시트를 핸들 쪽으로 내려주시고요. 뒷바퀴를 고정시켜 주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네, 역시 두 제품 모두 폴딩이 가능하지만 사이즈는 어느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부피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시트도 분리해서 따로 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적재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 제품은 스토케예요. 익스플로리 X인데 스토케는 핸들을 내렸다 올렸다 다 가능하시고, 이 제품은 폴딩을 할 때 시트를 분리를 하고 폴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분리를 할 때 마주보기 상태로 있을 때는 요 발받침 때문에 시트가 안 빠져요. 그래서 발받침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핸들 사이로. 그래서 이거를 빼야 돼요. 그러면 빠지겠죠.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시트를 좌우에 잡고 여기 잡고 레버를 잡으면 빠져요. 그래서 시트를 따로 이렇게 두시고 바퀴를 고정한 상태에서 내리면 이 뒤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잡고 올려주면 이렇게 폴딩이 돼요. 네. 이렇게 폴딩이 된 상태에서 눕히거나 아니면 핸들을 더 접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부피는 좀 나가는 편이에요. 부피는 장단점이 있죠. 그 대신 스토케의 장점은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높으니까 아이 케어가 잘 되고 시트 포지션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 제품은 실버크로스예요. 리프라고 하는 제품인데, 실버크로스는 우리가 듄 들어보셨나요? 절충형 유모차 실버크로스 듄이 판매가 많이 되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디럭스화 해가지고
디럭스형을 만들었어요. 그게 리프라고 하는 제품이고 핸들이 폴딩할 때 닿았는데 듄의 그런 단점을 극복을 한 게 리프라고 보시면 되세요. 바퀴도 더 두꺼워졌고요. 리프 실버크로스의 장점은 핸들을 잡고 올라가도 거의 버틴다. 잘 안 뒤집어진다. 직결된 서스펜션이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폴딩할 때 뒷바퀴를 고정시켜 놓고 시트를 뒤에 레버 한번 누르고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디럭스형은 크고 부피가 많이 나가는데 그 중에 실버크로스 리프는 절충형처럼 접혀져요. 예, 좀 더 작게 접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거죠. 딸깍 소리 나는 거야. 네, 무게는 다 10kg 넘어갑니다. 네, 무게는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요. 왜냐? 아이를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서스펜션 무게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자, 이 제품은 오이스터 3입니다. 오이스터 제품이고 핸들링이 되게 부드러운 제품이죠. 자, 앞보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엉덩이 시트 밑에 보면 이렇게 시트를 분리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못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찾은 고객도 있어요. 못 찾아가지고. 네, 설명을 못 들으신 거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면 마주보기 상태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요. 캐노피를 지금 확장해 놓은 상태라서 캐노피를 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뒤에 있는 레버를 잡고 폴딩을 하는데요. 폴딩할 때 두 발받침하고 시트를 포갠 다음에 앞바퀴 쪽으로 이렇게, 이 제품은 폴딩을 할 때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보낸다. 뒷바퀴 쪽으로도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폴딩할 때 뒤에가 닿으니까 오이스터 3는 접을 때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뒷바퀴 또 고정시켜 놓고요. 핸들 좌우에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권총 모양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당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핸들이 들리고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손잡이 있죠. 손잡이 잡고 올리시면 되고, 왼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가 프레임에 닿게끔 당겨주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편하게 이것도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바퀴가 움직이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컵 홀더입니다. 컵 홀더. 이렇게까지 이제 폴딩을 해봤습니다. 폴딩 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작나요? 어떤 게 제일 작아요? 오이스터. 오이스터가 좀 많이 슬림하죠. 슬림하고 작죠. 네, 작고, 여기 있는 제품부터 스토케부터, 그 다음에 부가부하고 잉글래시나는 좀 부피가 나가요. 부피가 나간 만큼 시트가, 이거는 신생아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신생아 전용 시트와 일반 절충형 시트를 디럭스형에 넣은 거를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신생아 전용 시트는 이렇게 제가 앞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가 척추에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앉아있는지 누워있는지 모를 정도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생아 시트를 넣었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시트를 180도 눕혔죠. 이렇게 평평하게 눕혔지만 아이 상태는 엉덩이가 내려가 있고 머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아주 자연스럽게 무중력? 뭐 이런 느낌처럼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에 힘이 덜 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이를 잘 받아주는 위치에서 누워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신생아 전용 디럭스형 시트고요. 방금 말한 오이스터 3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시트 자체는 보시면 이렇게 그냥 평평한 시트죠. 완전 다르죠. 네, 보통 대부분의 절충형 시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점은 폴딩이 잘 되고 슬림하고 가볍다라는 거고, 단점은 신생아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저런 카시트 시트에 비해서는 좀 아이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는 다 누구나 6개월까지를 보니까 그 시기 때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저렴한 제품들은 이런 배신햇이 없어요. 근데 좀 고가의 제품들은 배신햇을 같이 포함을 해서 주기 때문에 신생아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리프도 펴보면, 리프는 오른쪽에 락이 걸려 있죠. 락을 엄지로 풀르고 당겨주면 올라가고요. 등받이 시트만 올려주면 언폴딩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묵직한 만큼 또 안정성이 높은 그런 제품이고요. 스토케 같은 경우는 발받침을 뺐잖아요. 발받침을 다시 끼일 때 일단은 시트를 따로 분리를 해 놓고요. 핸들을 올리신 다음에 레버를 잡고 뒷바퀴를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핸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핸들 높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레버를 통해 가지고 시트 높이도 올렸다 내렸다가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레버를 잡고 여기 원 모양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끼우면 되세요. 그리고 발받침을 잡고 밑에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언폴딩이 완료가 됐고요. 부가부도 언폴딩을 또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잉글래시는 앱틱한데, 이거는 폴딩이 편했던 것처럼 언폴딩도 편해요. 언폴딩도 오른쪽에 레버를 잡고 그냥 핸들만 잡고 당기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네, 핸들만 잡고 당기시면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럭스형 유모차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부터 22kg까지 태울 수가 있는데, 비교적 부피가 많이 나가는 대신 아이들한테 이제 편안함, 주행감을 준다. 그다음 배신햇도 포함되어 있어서 신생아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럭스형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절충형 많죠. 절충형 유모차부터는 6개월부터 보통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전까지는 신생아들 쓸 수 있게끔 배신햇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구매하러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3개월 미만, 2달, 3개월 미만 된 아이들인 경우에도 절충형을 구매를 하세요. 절충형을 구매를 하시고 6개월 이전까지는 외출이 잦지 않으니 일단은 절충형으로 사서 서서히 타면서 적응을 하겠다라고 하세요. 이유는 일단은 디럭스형이 좀 고가이기도 하고, 가격이 그 가격보다도 너무 부피가 커서 휴대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절충형을 써서 편하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절충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절충형은 보시면 바퀴 사이즈라든지 프레임이나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고 좀 가벼워졌어요. 좀 만만한 편이에요. 그래서 절충형 유모차를 많이 보시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메인 브랜드 중. 우리나라 것도 있고 수입 것도 있죠. 이번에는 이제 이쪽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이 제품은 실버크로스 듄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역시 안정감이 높고 무게감이 좀 있어요. 절충형이 치고는. 그렇지만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 10kg가 넘어도 많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제품이고, 뒷바퀴를 보시면 서스펜션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좀 튼튼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색깔도 예쁘고, 브랜드는 뭐 영국 황실에서 인정한 실버크로스라고 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제품 폴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등받이를 넘기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레버를 확실하게 눌러서 넘기시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퀴 고정을 아까 안 해놨다면 바퀴 고정을 하고 손잡이를 잡고 내려주시면 되세요. 똑같아요. 리프랑 똑같고, 손잡이가 끝까지 안 내려가면 안 접혀요. 이렇게 해서 레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작아진 편이에요. 아까 봤던 디럭스형보다는 훨씬 많이 작아졌고, 펼 때도 여기 있는 거 잡고 내로 레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절충형 유모차는 디럭스형의 장점들을 좀 따면서 좀 작아졌기 때문에 디럭스의 장점이 이렇게 마주보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주복이 되고 앞복이 되고 두 개 다 됩니다. 절충형부터는. 휴대용은 앞보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절충형이 좀 돌 전에 아이들한테 유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우의 버튼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누르고 바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앞보기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결도 되게 쉽고 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제품은 트리븐 엑스트라고 하는 뉴나 제품이에요. 뉴나. 좀 다른 제품보다 좀 가볍죠. 이거는 한 8kg대예요. 그래서 한 2kg 이상 정도가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힘이 약한 엄마나 아니면 무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무거운 게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합니다. 이렇게 역시 확장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접으실 때는 뒤에 있는 레버를 잡고 앞으로 내려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손잡이를 잡고 그냥 들어주시면 바로 접혀요. 확실히 디럭스형보다는 많이 차이 나죠. 되게 편하고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 대신 프레임이 좀 얇고 가벼운 편이에요. 그거를 또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무게가 가벼운 만큼 프레임이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뉴나 제품은 카시트로도 유명한데, 카시트하고 유모차를 동시에 쓸 수 있게끔 바구니형부터 신생아 카시트, 유모차를 3개를 다 같이 사가지고 바구니에서 떼서 유모차에 설치하고, 유모차에 떼서 다시 카시트에 넣고, 바구니 다 쓰면 신생아 카시트를 쓰고, 이렇게 병행해서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제품은 이제 부가부 제품이죠. 부가부의 드래곤 플라이라고 하는 올해 나온 신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B6라고 하는 절충형 유모차가 있어요. 부가부에는. 하지만 또 절충형 유모차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신상품이라 좀 잘 나가고, 이거의 장점은 한 손으로 폴딩이 가능하다. 한 손으로 된다는 거는 엄마 아빠가 한 손에 아기를 안고, 아이를 안고 아니면 짐이 있어도 바로 가능하다. 폴딩뿐만 아니라 언폴딩도 역시 한 손으로 들었다가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좀 장점이고, 뭐 핸들링이야 워낙 부가부가 알아주니까 부드러우니까 그런 게 장점입니다. 서스펜션도 센트럴 조인트에 서스펜션이 있고, 앞바퀴에도 역시 이렇게 서스펜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뭐 디럭스형보다 훨씬 가볍고 사이즈도 많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리안 솔로입니다. 리안 솔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은 등받이가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건 프레임은 가만히 있고 요거만 움직여요. 대부분은 전체가 움직이는데 얘는 등받이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어쨌든 아이를 봤을 때 등받이만 움직이니까 아이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이 제품은 좌우에 이렇게 버튼을 통해 가지고 앞보기와 마주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좌우에 손잡이에서 이렇게 눕혀서 당겨서 눕히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자바라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방금 제가 시트를 바꿨잖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앞보기 상태로. 이 상태에서는 접혀져요. 근데 마주보기 상태에서는 안 접혀져요. 접혀졌을 때 시트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시트가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부피가 많이 나가고 적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접을 때만큼은 앞에를 보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역시 세우면 바로 셀프 스탠딩이 가능한 거고요. 접히는 게 되게 쉽고 편한 대신 부피는 좀 나가는 편인 거죠. 예, 그런 게 단점인 거고, 필 때도 여기에 레버가 왼쪽에 있어요. 그것만 풀어주시면 바로 들어 올리면 그냥 언폴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가 넓고 적재가 편하다 그러면 이 제품도 괜찮죠. 예, 편하게 한 번에 접어서 바로 올릴 수 있고, 생각보다 무게도 좀 가볍습니다. 8.9kg. 예, 좀 가벼운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국내 제품이고, 이 제품이 이태리죠. 잉글래시나라는 브랜드고, 일렉타라는 브랜드인데, 아까 잉글래시나 앱티카를 했어요. 그거랑 접는 게 똑같아요. 예, 접는 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만 작아졌고, 얘가 등받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이 제품은 등받이가 올라와 있을 때는 안 접히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마다 어떤 거는 앞보기를 해야 되고 어떤 거 등받이를 내려야 되고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브랜드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했을 때만 헷갈리고 한번 사서 썼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익숙해지게끔 되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밑에 아까 기억나시죠? 밑에 1, 2번 버튼이 있어요. 자꾸 올려주면, 자꾸 버튼을 누르고 올려주면 이렇게 되게 얇게. 아까 앱티카보다 일렉타가 좀 더 얇죠. 네, 그렇게 필 때도 보시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거만 눌러주면 바로 풀려요. 네, 눌러주고 핸들만 올려주면 끝. 그렇게 접고 펴는데 폴딩과 언폴딩에 스트레스는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가벼우니까. 이 제품은 8.7kg 정도, 느끼기에는 8kg도 안 되는 정도로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이 제품은 줄주죠. 줄주는 우리가 휴대용 유모차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 역시 디럭스형도 있고 절충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절충형 유모차, 이거는 허브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허브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 역시 핸들을 잡고 앞에 발받침 잡고 넘기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여기 좌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핸들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그 밑으로 역시 권총 모양의 폴딩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권총 모양의. 자, 레버를 자꾸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반이 접혔는데 여기 보면 손잡이 모양이 있죠. 딱 봐도 손잡이죠. 누가 봐도 손잡이죠. 이거 자꾸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역시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필 때는 따로 얘는 락이 없어요. 그냥 바퀴 잡고 앞바퀴 좀 던져주면 이렇게 펴지는 거고, 이렇게. 얘는 등받이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레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 레버를 잡고 올려줬을 때 시트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시트 밑에, 엉덩이 밑에 있는 게 있고, 시트 아예 바닥에 있는 게 있고, 등받이 누르는 게 있고, 좌우에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 시트를 앞보기, 뒤보기 하려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접는 건데, 이 제품은 데이 플러스 밑에, 허브 플러스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자,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헷갈리죠? 네. 지금부터 이제 다 나오셔가지고 한 번씩 접어보고 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십시오.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한번 다 해보세요. 눈여겨봤던 제품들도 해보시고, 직접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드래곤 플라이고요. 네.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접는 거. 네. 휴대용 유모차, 이 중에 알고 계신 브랜드 있어요? 이름이나? 요요는 들어봤죠? 요요. 부가부 버터플라이. 자, 이 제품은 줄주입니다. 줄주 에어. 여기는 휴대용 쭉 라인 중에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줄주 에어. 요거는 스토케 요요입니다. 요요. 핸들링이 부드러운. 요거는 에그입니다. 에그지라고 하는 제품이고, 요거는 미니입니다. 미니. 오이스터의 미니 휴대용이고, 이거는 와이업 지니제로 3죠. 지니제로 3. 요거는 부가부의 버터플라이 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잉글리시나 퀴드 2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휴대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서 아주 빨라 6개월이고요. 한 돌 정도부터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기가 안 되고 앞보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휴대가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가볍고 작다. 예. 단점은 신생아한테 불리하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가다가 뭐 주저앉고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아무래도 좀 약하고 흔들린다. 예. 아까 큰 것들은 좀 무거운 만큼 안전하게 주행을 한다. 보시면 아까 본 건 우리가 이제 에쿠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소나타나 아반떼 이하로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각 브랜드별로 다 휴대용 유모차는 있어요. 한번 아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줄주 에어플러스. 핸들 잡고 내리면
끝나요. 뭐 뜯고 분리하고 막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 있어가지고 어깨로 메고 계단 올라가도 되고 아이를 안아도 되고 짐을 들어도 되고 이렇게. 스토케 요요는 아주 작고 컴팩트해서 거의 모든 비행기 기내에 반입이 가능할 정도로 작아요. 여기 있는 휴대용은 거의 다 가능하지만 항공사마다 가로 세로 폭 높이가 조금씩 달라서 전화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요는 가장 작으니 거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요요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네, 항공사에 전화하시고요. 좌우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먼저 캐노피를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잡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접혀요. 되게 쉽죠? 역시 어깨 스트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쉽게 접을 수가 있고요. 에그 같은 경우는 휴대용 유모차지만 좀 럭셔리하게 약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빠들 상담해보면 너무 가벼우니까 여기다 아이를 어떻게 태워? 좀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걸 태워보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지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서 비싸다라고 또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하면 오토 폴딩이에요. 제가 특별히 힘을 주지 않아도 접으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 이걸 제대로 접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던져 어머 접혔네. 이게 접혀요. 네, 자동으로 오토 폴딩이에요. 근데 휴대용 치고 좀 등치가 좀 많이 나가죠. 네, 그렇지만 주행성이 있다. 좀 안정적이다. 이런 거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토 폴딩인데 오토 언폴딩은 안 된다. 예, 자동으로 펴주는 건 없다. 그거 아마 개발하시면 세계 최초로 아마 개발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토 폴딩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이스터 아까 3 봤잖아요. 오이스터 브랜드에 나오는 오이스터 미니, 작으니까 미니. 얘도 약간 럭셔리하게 만들었고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가벼워요. 얘처럼 무겁진 않아요. 얘도 오토폴딩이에요. 괜찮죠? 오토폴딩. 오토폴딩이 짐이 있을 때 좀 편해요. 예, 짐이 있을 때. 무게는 조금 나가지만 에그보단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지니제로3 와이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가성비가 되게 높은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 비해서 좀 저렴하지만 통풍도 잘 돼 있고 뒤에도 다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티바 핸들도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같이 껴주는 컵홀더, 레인컵 이런 것도 많고 다른 거에 비해서 좋습니다. 무게도 좀 가볍고요. 이렇게 캐리긴이 있어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어깨 스트랩도 있고요. 얘는 가방도 줘요. 가방 딱 보관해 놓으면 비행기 갈 때도 또 유리하고 가방이라서 그냥 천이에요. 뭐 가죽 뭐 이렇게 가방 아니고 그냥 천인데 어쨌든 가방이라고 얘네가 표현을 하니까 가방도 줍니다. 이 제품은 이제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제품이죠. 나왔을 때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그 제품. 지금은 이제 재고는 베네핏 다산점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요번에 신상품 색깔도 나왔죠. 타프 색깔 나왔죠. 토프라고 하는데 그 색깔까지 총 4가지가 있어요. 역시 접는 방법은 동일해요. 잡아서 내리면 끝나요. 예, 폴딩 하는데 되게 가벼워졌죠. 나중에 이제 아이 나오면 금방 또 돌이 되더라고요. 금방 되면 그때 필요하실 때 휴대용을 사시면 되고 역시 어깨 스트랩이 있어요. 어깨 스트랩으로 하면 되고 단점은 다른 제품보다 에그 줄주 에어플레스보다 조금 무겁다. 예. 장점은 고정형 하드형 발받침이 있고 뭐 핸들링이 부드럽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잉글래시나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탈리아 브랜드죠. 잉글래시나도 퀴드트가 많이 알려져 있는 휴대용 유모차예요. 이 유모차는 되게 가벼워요. 폴딩이 되게 편하고 작아요. 그래서 정말 컴팩트한 무게와 그다음에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은 많이 선택을 하죠.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게 가볍습니다. 이렇게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편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휴대용 유모차를 이렇게 폴딩을 한번 해봤어요. 좀 어때? 만만하죠? 되게 작고. 예. 휴대용 유모차는 거의 모든 엄마들이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는.
예. 근데 절충형, 디럭스형은 선택을 해서 많이 둘 중에 하나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대용으로 넘어오는데, 언제 넘어오느냐, 돌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갖고 있던 거를 2돌, 3돌까지 하다가 나중에 갈아타시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이 휴대용 유모차는 아이들이 이제 유모차를 그만 탈 때까지 탑니다, 거의.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는 좀 많이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휴대용 유모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저는 이제 큰 애들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거의 다 커가지고 유모차나 카시트는 그 전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임신이라 좀 막막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보험 설명하고 뭐 책 판매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하게 있다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튼튼히 건강하게 보자뇨. 아, 건강하게 만나자. 유라, 화이팅!